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단체방에서 사진 혹은 파일을 잘못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원 중 한 명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보여주세요. 그 링크는 오래전에 저장해둔 성인 동영상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공은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단체방에서 사진 혹은 파일을 잘못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잘못 보냈네요 하고 웃고 넘어가지만, 만약 그게 음란물이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통매음죄라고 하죠. 끝까지 보시면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단톡방에서 사진이나 파일을 잘못 전송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음악 동호회 활동을 즐겼고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며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40명 정도가 모여서 문화생활과 이야기, 일상 잡담, 생활 꿀팁까지를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이었죠. 어느 날 방에서 한 회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꿀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나요? 혹시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다들 청소기, 조명, 주방용품 같은 걸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나섰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자료 보관도 되고 사진도 공유되고 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해요. 회원 중 한 명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보여주세요. 의뢰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1대1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집에서 영화도 보고 쓸모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클라우드를 조작하다가 잘못된 링크가 생성됐습니다. 그 링크는 오래전에 저장해둔 성인 동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혀 모른 채 그 링크를 피해자에게 공유했습니다. 여전히 단체 대화방에서는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죠. 잠시 뒤 피해자와의 1대1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보내신 겁니까? 의뢰인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사과하며 링크 공유를 끊고 두려운 마음에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강하게 항의했고 통매음죄로 우리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일이 커졌죠. 이 사건은 결국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죠. 경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클라우드 기능을 설명하다가 실수로 영상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음란물을 전송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처럼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가 중요하다 또는 의도가 중요하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먼저 생활 꿀템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직접 1대1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실제로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려다 링크를 잘못 전송했습니다. 즉, 접근 자체가 성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였던 만큼 굳이 성적 목적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 행동, 이유, 이 세 가지 순서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능을 보여주려다 링크를 잘못 눌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사과했고 링크 공유를 끊었습니다. 기능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지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사관이 맥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 단톡방에 사진 잘못 보낸 적 없으신가요? 업무용 이메일에 다른 파일을 잘못 첨부한 적은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겪습니다. 대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그 파일이 음란물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어디까지를 실수로 보고 어디부터를 범죄로 볼까요? 대화의 시작, 누가 먼저 주제를 꺼냈는지, 행위의 맥락, 설명하다 생긴 일인지, 자극하려 한 것인지, 사후 대응, 바로 사과했는지 아니면 숨기려 했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폴더 분리하기. 업무용, 공유용 파일과 개인 파일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전송 전 더블 체크, 링크, 첨부 파일, 사진, 전송 전에 한 번만 더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실수했을 땐 즉시 조치, 바로 삭제하고 솔직히 설명하세요.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을 정리해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히 음란물이 전송됐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다루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에게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공은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